이재명 항소심에서 통무죄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잖아요. 네, 아마 물론 맞습니다. 저도 예측에 네. 한계가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사실 제 유튜버에도 영상을 한 100 몇십 개를 찍었어요. 네. 사실 많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뭐 뛰어난 사람이어서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재판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재판에 저는 좀 다른 그 비슷한 연령대의 법조인보다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측이 다 맞았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와 네.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 무죄 통무죄. 통무죄 네. 이 두 가지는 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 예. 하지만 제가 뭐 제 빗나간 걸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례적이었고 그만큼 예측하는 사람이 적었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조차 위증교사나 이 공직선거법은 맞아요. 유죄라고 예상을 민주당 했습니다. 율사들도 다 틀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렇게까지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의견을 예측 못할 정도의 판결이면 네. 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네, 사진을 확대한 거를 조작했다라고까지 할 맞습니다. 정도면은 맞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제 예측을 대법원까지 좀 봐주십사. 네. 대법원은 현재 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네. 대법원은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고요. 주 의원님이 대법원에 가면은 네. 파기 자판의 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분은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네. 김재원 의원 이제 여기 오셨었어요. 근데 김재원 의원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대법원이 파기 자판할 그런 전례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를 유죄해놨던 걸 무죄로 할 경우는 있었지만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 얘기한 전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파기 자판 문제는요. 네. 제가 파기 자판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네.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 신속히 결자 해제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네. 파기 자판은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파기 자판의 요건은 돼요. 네. 1, 2심의 증거가 충분히 조사가 돼 있고 네. 양형 관계도 다 조사가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네. 법상으로 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다가 최근 한 10몇 년 이상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네. 꽤 오랫동안 파기 자판을 안 했어요. 한송만 했고.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고 몇만 건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재판하려면 대법원에서 또 재판을 많이 열어야 그렇네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송의 효율 때문에 이제는 원칙처럼 관행처럼 그냥 고등에서 판단하도록 한 건데 그래서 뭐 상고심 법정을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네. 딱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 제가 파기 재판에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심리하라. 그거는 대법원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이 1번이라는 뜻이고 네네네.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 중에 이 사건 판결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게 강행 규정이고 네. 실제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네. 사건 하나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음 먹으면 파기 재판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정치적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네. 관행이 있기 때문에 파기 재판할 가능성이 저도 높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파기 재판할 정도로 신속하게 파기 한송이라도 네. 얼마나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신속히 하고 파기 재판할 각오로 좀 대한민국 위해서 신속히 재판해달라, 법과 원칙대로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고요. 실제 좀 저는 화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상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고장을 늦게 낸다든지 상고 이유서를 늦게 낸다든지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재판을 끌 방법이 네, 없어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바로 하루 만에 시간 안 끌고 바로 상고장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 상고장을 내면 서울 고등법원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대법원에 보내야지 대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네. 부여가 됩니다. 네. 보통 이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 기록들을 모아서 한 건 한 건을 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 기록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르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번만큼은 이 무죄난 기록을 하루 만에 바로 대법원으로 그랬어요. 네. 저는 재판 기록 송부. 네, 재판 기록 송부.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통상 3개월 걸린다는 재판에서 벌써 와. 6, 7일을 아낀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뭔가 의지가 실려 있다. 저는 신속한 재판을 저는 결론은
결론을 예단하는 건 법치주의가 지금 아니죠. 검찰에 네.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죠 아직은. 지금은 이제 대법원에 기록이 가서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니까 네. 이제 저는 곧 검찰도 상고 이유서를 곧 낼 것이다. 워낙 그게 20일 이내 내도록 돼 있지만. 네. 네. 그냥 이재명 대표 같았으면 20일 꽉 채워서 냈겠죠. 네. 하지만 검찰은 조금의 준비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 한 3, 4일 내에도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네. 것이고요.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네. 그러면 대법원 재판이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아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2개월 내에 네. 뭐 파기 재판은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렵고 여야 균형 때문에 좀 그게 부담스럽다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거는 2개월 내에도 할 수 있는 거 5월 아니냐. 이내에 나올 수 있다. 네. 예를 그렇게 들면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아시다시피 법리가 굉장히 그 형성이 잘 돼 있고요. 판례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맞느냐, 2심 판결이 맞느냐 이게 증거는 다 똑같이 인정했어요. 네, 네. 사실관계도 다 동일합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다 유죄라고 해석하는데 2심만 독특하게 나는 이거 단순히 사실적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죄를 쓴 거니까 이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심 말이 맞는지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놓고 누구 말이 더 대한민국 법리에 맞는 것인지 그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법원에는 권순일 대법관 같은 사람 없습니까? 예, 지금은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이제 그 50억 클럽 논란도 있었고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때 네. 무죄 취지 환송을 했던. 네. 근데 저는 이제 재판관의 성향으로 분석하는 거는 좀그 법치주의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냥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많았거든요. 네. 현재 대법관이 한 사람이 공석이고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합 행정처장은 재판에는 안 들어옵니다. 네. 현재 12명의 그 대법관이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법 연구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그 재판관은 12명 중에 3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9명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그 대법관 기조는 이념을 배제하고 판결이 예측 가능하게 해주자. 가장 그 분야에서 실력 있고 그냥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그 사람은 실력 있고 공정하다는 걸 다 인정하는 대법관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속이 타겠어요 지금. 네. 만약 항소심에서 끝나가지고 나 무죄다 해서 네. 만약 이렇게 손뼉치고 환호성지를 그런 계제가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환호성해서 이제 굳히기 전략을 한 것인데 네. 이 사법부의 판단과 시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좀 별개로 돌아가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2심에서 유죄가 났어도 네.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을 거예요. 음.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지금 2심 법리가 맞아서 네. 2심이 유죄가 났어도 대법원에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무죄다 하면은 무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대법원의 이제 법리 해석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해서 변명을 한 부분은 그게 국민을 속인 것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